6달 전까지만 해도 미선 씨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가족 아침 식사 준비, 오전 9시, 학원 출근, 오후 10시까지 수업, 집에 돌아와서는 다음날 수업 준비와 집안일. 35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워낸 그녀에게 쉬밀한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전 11시 미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학원 문을 닫은 뒤로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네에 대형 영어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30여 년 이어온 학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큰딸 지은이의 위로가 귀에 맴돕니다. 하지만 쉰다는 것이 이렇게 무겁고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고 책임져왔던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요는 마치 소음 같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합니다. 예전 같으면 학부모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조용합니다. 가끔 오는 연락은 보험 세일즈나 대출 광고뿐입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일까? 오후가 되어 마트에 갔습니다. 장보기조차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족들 모두 각자의 일로 바쁜 지금 대용량 포장지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포장 반찬들을 카트에 담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 식사 시간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 은퇴 후 우울증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르쳤던 아이들, 함께 웃고 걱정했던 학부모들, 그 모든 관계들이 학원 문을 닫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학원 초창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실에서 열정적으로 수업하던 젊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 자신의 전부가 될 줄은. 사진을 넘기다 보니 제자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기쁨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 감사하다며 꽃다발을 안겨주던 학부모들.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 시절이.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공원에는 이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던 중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공원 구석에서 홀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손자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조작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할머니 옆에 앉아 친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는 법, 답장을 보내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이런 걸 물어보기도 미안해요.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의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미선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35년간 쌓아온 교육 경험과 진심이 통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강사비는 많이 드릴 수 없어서 괜찮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첫 수업날 작은 회의실에 10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스마트폰을 처음 다루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선 씨의 차근차근한 설명에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배우는 건 아닌가요? 77세의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 늦지 않아요. 미선 씨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가르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미국에 있는 손자와 화상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는 길, 미선 씨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며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수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사진 편집으로 손자 사진을 예쁘게 꾸미는 할머니,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에 성공한 할아버지의 기쁨이 교실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건네준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수업 임원이 늘어나면서 주민센터에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강사료도 받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선생님과 학생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연락이 뜸해져서 쓸쓸했는데 여기 오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김 할머니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이 관계들이 주는 따뜻함이 특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수업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넘어 온라인 문화생활, 건강관리 앱 사용법, 심지어 유튜브 채널 만들기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할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칠하며
자신 없어 하셨던 분이 이제는 직접 만든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고 연락이 잦아졌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유튜버예요.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미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빛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미선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입니다. 작은 활동이었지만 지역 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꿈을 찾으신 비결이 있다면요? 기자의 질문에 미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누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 씨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선 씨의 하루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바쁨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가득 찬 바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날 어르신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의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분들의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하며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큰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학원을 닫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나 봐. 미선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교육 경험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되면 수업이 어려워지자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어르신들과 연결되면서 미선 씨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수업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수강생의 자녀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며 미선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여러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선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학원을 닫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수업 일정 덕분에 생활 리듬이 정해졌고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건강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강사료와 온라인 교육 수익으로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보면서 나도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져요. 엄마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미선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아리를 만들어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해보고 어르신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공감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유와 지혜로 더 깊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슬픔이 아닌 감사함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미선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인생의 한 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쌓여가는 경험과 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선 씨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이 들매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누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미선 씨도 처음에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웠지만 열린 마음으로 도전했기에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혈연이나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70세가 되어서도 80세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결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선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